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좀 옮겨가고 싶은 것 같아요. 김건희를 쳐다보지 마, 나를 쳐다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중범죄 혐의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냐, 창피해서 못하겠다. 토론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재명 후보가 중범죄 혐의자라서 못하는 거야, 창피해서 못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박재동 화백이 이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그림 한 장으로 가볍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대 범법 자랑은 토론 못해! 라고 했더니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토론하겠나? 그리고 김건희 씨는 저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장기간 지속된 이 허위 경력 위조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오늘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김건희 씨의 10여 개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몇 가지 패턴이 발견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가장 빈번한 사례는 이 경력을 셀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실업계고에서 근무한 것을 일반계고에서 근무한 걸로, 그리고 2년제에서 대학에서 근무한 것을 4년제 대학에서 근무한 걸로, 강사했던 걸 뭐 교사나 교수로 근무한 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기간을 부풀립니다. 고무줄 기간이에요. 본인이 어떤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뭐 최고 2배 이상 부풀려서 굉장히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경력을 본인의 경력인 것처럼 도용을 합니다. 완전히 허위 날조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뭐 잠시 잠깐 실수에 의하거나 착오 기재에 의하거나 또는 본인 표현대로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 허위 경력을 생산하거나 또는 사용한 그 기간을 보면요, 짧게 잡아도 한 12년이 넘습니다. 짧게 잡아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많은 경력을 위조하거나 부풀려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보죠. 스펙을 셀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빈번한 사례인데요.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에서 BK21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처럼 기재를 해놨는데 BK21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죠. 그리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전문석사였습니다. 그리고 경력에서도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 경력은 2학점짜리 교생실습에 불과했고요. 서울 영락여고 또는 영락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했다라고 기재한 거는 서울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했던 겁니다. 이 한 문장에 두 가지 허위 사실이 있어요. 학교 이름 허위로 썼죠. 그리고 강사했던 걸 교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림대에 출강했다고 썼는데 한림성심대 2년제인 한림성심대에 출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겸임교원 또는 시간 강사를 했던 겁니다. 엄연히 신분이 다르죠. 그리고 삼성미술관에서 기획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단체전에 참여를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실업계고에서 근무했던 걸 일반계고에서 근무한 걸로, 2년제 대학에서 근무한 거를 4년제 대학에서 근무한 걸로, 그리고 강사를 했던 걸 교수로,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 셀프 업그레이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패턴은 기간을 늘립니다. 우선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를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해놨는데 실제 이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됐죠. 적어도 실제 근무를 했다 손 치더라도 2년 이상 기간을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H컬처 테크놀로지 이사 경력도 2003년 12월부터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설립된 거는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가량 부풀려진 거고요. 대한공간 루프에서 큐레이터를 한 기간도 98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해놨는데 이 루프가 개관한 거는 99년 3월입니다. 이 역시도 1년가량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 GLA 과정으로 뉴욕대에 닷새 동안 연수를 다녀온 것을 이력서에는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가량 다녀온 것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경력 기간을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쭉 늘려놓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 받았을 가능성은 농후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아예 다른 사람의 경력을 본인 걸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2004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했다고 해놨는데 이때 수상자는 홍석화 씨입니다. 그리고 2006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해놨는데 이때의 수상자는 H컬처라고 하는 법인 단체상을 받은 겁니다. 이 기록은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개의 학술 논문,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까지 표절 의혹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셀프로 스펙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혀 무관한 제3자의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둔갑시킨다. 경력을 도용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와 같이 경력을 위조한 게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더더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처음에는 교생 실습했던 것을 근무했다고 써놓고 그리고 학교 이름을 살짝 바꾸고 뭐 이런 정도에 불과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락 여상에서 실기 강사를 했던 거를 일반 계고인 영락고등학교 또는 영락여고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놓고 실기 강사도 정교사를 했다. 2급 정교사를 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더 심하게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했던 것을 교수를 했다. 그리고 기간도 막 늘려서 허위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3자의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둔갑시키고 또 논문도 표절하고 이런 일이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와 같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소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직접 발간한 저자이기도 하죠.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일반인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 받거나 뭐 물건을 살 때 뭐 물건을 팔 때 내가 원래 값보다 2배로 팔았다 이러면 죄책감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평범한 사람들은. 예. 근데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이제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죄의식이라는 것도 뭐 어떤 것이 죄냐라고 죄로 보느냐 하는 이 판단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식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는. 이건 당연히 뭐 이력서는 부풀리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 있거든요. 그 나쁜 짓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짓 하면 안 되지.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런 건 처벌받지.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한테만 적용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겠죠. 더더군다나 이게 뭐 실수 또는 뭐 충동적으로 벌어진 잠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행동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내 이력을, 내 경력을 부풀려서 내가 어디 취직하거나 할 때 내가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다. 고도로 계산된 지능범의 거짓말이다. 이와 같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뭐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증후군이니 뭐니 이런 거를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주 고도의 이 뭐랄까요 지능적인 범죄자로 봐야지 그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런 짓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사방팔방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 예. 그러니까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취직자를 따야 된다든가 뭐 이럴 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예. 고도로 계산된 지능범의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패턴까지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숙달된 거죠. 네. 예, 약간의 이제 노하우까지 생기는 성공과 출세를 쫓는 사람은 많은데 예. 그거를 이렇게까지 편법, 불법을 사용해서 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한 번 정도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심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짓을 이렇게 두 부부가 쌍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회심리학자의 얘기까지 들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